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한 배롱나무꽃과 함께 촬영한 사진 리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때 배롱꽃은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좀 진득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공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일단 사진을 찍기 전에는 빛을 봅니다. 그쵸? 빛을 보고 촬영을 하는데, 자, 여기서 두 발짝만 뒤로 더 가도 인물은 확실하게 어두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그냥 놓고 찍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물론 훈련이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얼굴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일단은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적어도 촬영 대상이 직접 말해서 인물에게 말해서 앞뒤로 좀 움직여 보라고 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공간에서 한 발짝 더 뒤로 가냐 내가 앞으로 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조명을 한번 밝혀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인물을 앞으로 오라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조명이 자연적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때 이 조명은 강한 직사광선이 아니라 확산광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조명을 받은 거죠. 확산광, 대기의 확산광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촬영해 보시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 직접 설정해 촬영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있는 것보다 더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즉 색 온도가 있고요. 색조가 있어요. 색 온도는 노랗게, 파랗게. 색조는 그린, 마젠타. 즉 이 녹색과 그쵸? 이 마젠타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하죠. 자, 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요즘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두 사진이 다르죠. 거의 같은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데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쵸? 색의 느낌이.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결정하는 게 밝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밝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색 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색 온도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뭐 보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카메라 로우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로우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이 색온도가 7050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로우 파일로 촬영하셔야지 이 색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50으로 잡혀 있어요. 상당히 높게 잡혀 있죠. 근데 자, 제가 여기 색온도를 낮춰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주광은 5200K입니다. 5200에 낮춰 볼게요. 그러면 사진 느낌 완전 다르죠. 자, 전과 후를 보면 이게 색 온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 옷이 흰색이다 보니까 여기 스포이더 눌러주고요. 자동으로 맞추는 거예요. 스포이더 눌러주고, 자, 스포이더 눌렀습니다. 누르고 흰색에 맞추는 거, 흰색. 흰색에 맞추면 여기서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정확하지가 않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찍어보면 돼요. 흰색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군데 찍으면서 그 색에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좀 이제 맞는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5500에 플러스 21 색조까지 본다 그랬어요. 색조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21이었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사진 느낌 많이 달라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롱꽃 이 느낌을 더 화사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노출 올려주면 느낌이 확 달아나게 돼요. 그리고 얼굴이 이제 날라가죠. 하얗게. 이미 얼굴이 지금 밝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어둡게도 찍어보라고 말씀드린 게 어둡게 찍으면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렇죠? 밝게 찍는 것도 좋지만 어둡게 찍으면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제 말씀드린 게 얼굴의 방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이제 찍히는 인물의 그
형상을 보셔야 돼요. 형상을 보셨을 때, 요것도 괜찮은데, 이제 고개를 왼쪽, 오른쪽 틀어가지고 또 찍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돼요. 자, 뭔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좀 진득한 느낌의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노출을 낮추시면 되는 거고요. 좀 밝고 화사한 느낌 원한다 그러면 여기 정노출로 찍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 인물이 우리가 자연의 조명을 활용한 거죠.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요 배롱꽃 말씀드린 거, 요 배롱꽃, 요게 있으면 이런 부분도 활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과 이 사진 차이 아시겠죠? 요거는 어떻게 한 거라고요? 네, 색 온도가 중요한 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밝기도 크게 차이 없는데 색 온도 그리고 색조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사진을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이 사진을 볼게요. 자, 뒤에 이제 의자나 이런 거는 사실 지우는 게 쉽습니다. 지금 지우는 것까지는 같이 안 할 거고요. 지우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요런 게 좀 너무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지울 필요도 없어요. 의자라는 게 별로 식별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지울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어제 하나의 미션 드린 게 배롱꽃 최대한 살려보자. 이 공간을 살려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살려서 찍은 거고 여기도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5200 하니까 너무 이렇게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 차가운 느낌 들죠? 그래서 5400 정도로 하고요. 5400. 그리고 여기 얼굴을 보는데 이 녹색이 끼어 있냐, 끼어 있지 않냐를 보는 거예요. 얼굴이 어때요? 녹색이 좀 끼어 있습니까? 녹색이 끼어 있으면 녹색을 제거하는 방법이 녹색의 채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녹색의 마젠타를 섞어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쵸? 마젠타를 올려주니까 녹색이 잡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른꽃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젠타가 좀 들어있는 꽃이다 보니까 색조에서 20일 정도 올리는 것도 괜찮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카메라에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세팅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촬영 실습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두 가지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진득한 느낌. 심지어는 여기 어두운 영역을 더 낮춰볼게요. 어두운 영역만 낮춰도 오히려 더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근데 너무 낮추게 되면 이게 머리카락이 결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거 어두운 영역 낮추면. 그럼 나중에 이제 보정도 전문적으로 하시면 머리카락만 좀 이렇게 더 살려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서 원본상으로는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두운 영역을 낮춰가지고 빛이 있는 부분만 살리는 이런 진득한 보정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밝게. 근데 문제는 밝게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날아가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서 나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날리지 않고 좀 밝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이 곡선 들어가서요. 곡선. 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보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구나. 자, 보정해서 여기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자연 조명을 쓴 게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연 조명 얼굴 너무 밝혔더니 올려주니까 얼굴이 날아가죠. 날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에 사실 여기서 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우리가 보정할 때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밝은 영역을 이렇게 낮춰주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밝은 영역을 낮춰주면 하이라이트 이렇게 날아갔던 부분이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정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진 너무 칙칙하게 나왔어요. 칙칙하게 나왔는데 왜 칙칙한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온도 색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제 아셨고요. 여기가 밝은 영역 아니면 어두운 영역 밝기인지 전체 밝기인지. 근데 전체 밝기가 유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전체 밝기를 통해서는 날아가는 부분을 컨트롤하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밝은 영역 조절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알려드렸죠. 방금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곡선에서 올려주면 여기가 중간 계열의 밝기입니다. 중간 계열의 밝기를 통해서도 사진 느낌을 바꿀 수 있다. 그쵸?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켠 김에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얼굴의 방향, 빛의 방향 보자고요. 자, 이 얼굴의 빛의 방향과 다 찍어 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얼굴의 빛의 방향과 이 얼굴의 빛의 방향. 자, 색은 보지 맙시다. 지금 아시겠죠? 색은 바꿀 수가 있어요.
화이트밴드 통해서 빛의 방향만 봐요. 자, 어때요? 그쵸? 인물이 예쁘게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빛의 방향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다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제 제가 일부러 여기 보라고 했잖아요. 다 찍어 보시면 이 빛이 완전히 나쁜 빛은 아니거든요. 표현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밝고 화사한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느낌 있는 사진을 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느낌의 빛도 한번 활용해 볼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적합한 빛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되겠죠. 얼굴에 빛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만 계속 찍고 나는 왜 화사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빛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빛의 방향. 빛의 방향. 지금 이것도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밑에서 위로 찍을 때 인물을 잘못 찍게 되면 이렇게 자칫하면 이중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얼굴 방향도 조금씩 바꿔도 그쵸?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자, 지금 어때요? 얼굴이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는 갸름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카메라로가 약간 멈췄습니다. 지금 잠깐. 자, 브릿지가 잠깐 멈췄어요. 네. 자, 아시겠죠? 이거야. 이거. 그쵸? 이중턱으로 자칫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날렵한 특선을 만드는 게 바로 얼굴의 각도다. 물론 단순히 얼굴의 각도 한 자리에서 그게 아니죠. 빛의 방향이 이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빛의 방향을 고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배롱꽃과 여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배롱꽃. 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강한 빛을 받으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는 것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빛은 컨트롤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만약에 빛이 더 세게 들어오면 이제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어제 사실 살짝 헤이즈가 있는 날이어서 빛이 그래도 센 편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보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 자, 얼굴 보세요. 얼굴에 녹색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얼굴에 녹색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듯이 5400을 해도 그쵸, 얼굴에 녹색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는 마젠타를 이렇게 21 정도로, 이거는 카메라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는 아직도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올리면, 자, 아직도 녹색이 좀 얼굴에 있죠. 왜냐하면 녹색 공간이 많은 데서 찍었기 때문에 녹색을 많이 반사광으로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밝게 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날아가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날아가는 게 너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만 보정하셔도 아까의 원본에 비해서는 화사한 느낌이 됐죠. 그쵸? 화사한 느낌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온도 색조였고, 근데 또 이거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러면, 좀 어두운 느낌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사진을 보는 사람은 어디에 주목이 되냐? 여기 밝은 부분에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이 어둡죠. 자, 요거는 여기 마스크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자, 피사체 선택하고요. 요즘에 포토샵이 좋아져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쵸? 여기 배롱코까지 같이 됐는데 괜찮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노출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밝아지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여기서 한 0.3 정도만 올려도 0.3 정도만 올려도 0.3은 너무 센 것 같아요. 0.2 정도만 올려도 느낌이 다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완전 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명으로 써서 해결했던 부분을 이렇게 보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근데 보정이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떡 보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밝혀주는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꽃 상황에서도 사실 보정하실 때 이렇게 날리는 보정도 있습니다. 그냥 날리면 돼요. 자,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5400 그리고 21 네, 21 괜찮네요. 그쵸? 여기서 날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이제 얼굴을 보고 날려야죠. 이렇게 되면 하얗게 날라갔고 배롱꽃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검정 계열을 가지고요. 대비를 조절합니다. 대비가 심하죠. 대비가 부드러워지죠. 자, 검정 계열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밝고 화사하게 보정하겠다 그러면 검정 계열만 올려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근데 하이라이터가 여기 좀 날라갔다 그러면 밝은 영역을 낮추시면 되는데요. 너무 낮추게 되면, 자, 이거 보세요. 꽃만 볼게요. 배롱꽃만 봐요. 갑자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배롱꽃만 보면, 자, 어때요? 다 살아나죠. 날라갔던 게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얼굴은 너무 어두워지면서, 물론 이제 디테일은 살아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같이 보정할 때는 가끔은 이제 밝은이 낮추고 아까 했듯이 브러쉬로 얼굴만 밝히는 그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쵸?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단일하게 보정할 때는, 아, 여기서 밝은 영역을 낮추면 배롱꽃도 괜찮은데 인물에 아까 조명 들어왔던 느낌이 사라지는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밸런스를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내가 보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요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배롱꽃과 인물. 배롱꽃은 어두워야지 아까 이렇게 날아갔던 디테일이 살아나는데, 인물은 오히려 너무 어둡게 만들어지면 그 빛의 느낌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정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얼굴만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쵸?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아까 원본에 비해서는 충분히 살아난 화사한 사진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검정 계열. 검정 계열을 통해서 대비를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사진에 밸런스를 맞춰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밸런스를 맞춰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금방 감이 잡히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자, 이 차이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얼굴에 빛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쵸? 빛을 받고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묻히잖아요. 뒤에 하얀색. 그럴 때는 이렇게 올리면 검정색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 빛은 더 잘 살아난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고요. 자, 여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쵸? 어려웠는데, 왜냐면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의 키도 좀 커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예시를 왜 드리는가 하면, 여기 뒤에 유리창에, 보통 유리창을 배경으로 찍을 때 내가 유리창에 반사된 사진 찍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걸 한번 꼭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그렇게 조절해서 찍었으니까 상관없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진 찍으실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나와요. 근데 찍을 때 잘 몰라요. 찍고 나서 하니까 유리가 뒤에 있을 때 찍을 때는 찍는 내 모습도 관찰해보자. 혹시 내가 여기 나오지 않는지 그것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히려 밝고 화사한 사진은 어제 여기 기억나시죠? 엄청 덥고 빛이 셌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공간이 나요. 근데 지금 얼굴이, 자, 제가 정면 안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여기 정면을 보면 정말 예쁘게 잘 안 나오는 빛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꽃 때문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 좀 멀리서 찍으시면 괜찮아요. 이때는 정면 봐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제가 크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마침 파랬잖아요. 파랗지 않다고요? 우리 눈에 파랬잖아. 어제 좀 헤이즈가 있었다니까요. 자, 그럼 이 사진은 저는 보정하면 어떻게 하냐? 보정하면 여기 밝기는 거의 괜찮지만 밝기 조금 뭐 올려줄 수 있고요. 검정 계열도 올려주면 이미 화사해집니다. 그쵸? 색온도는 이미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약하죠? 자, 뭘 할 건가 하면 하늘만 더 파랗게 할 거예요. 자, 하늘 파랗게 할 때는, 자, 이거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 보정을 좀 배우셔야 되겠죠? 자, 저는 여기서 하늘만 선택해서요, 채도 올립니다. 그럼 하늘만 파래지도, 근데 하늘 파래지면 여기 치마도 파래지는데 같이, 이 느낌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치마도 오히려 이 파란 느낌이 오히려 배롱꽃과 대비가 돼서, 색상 대비가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자, 전과 후를 볼게요. 전과 후를 봤을 때 하늘만 파랗게 살린 것만 해도 사진이 훨씬 화사해지죠. 자, 우리는 이처럼 색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굴이 좀 약간 너무 뭔가 색상이 좀 애매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주황 계열의 색상만 낮추면 완전히 얼굴이
말도 안 되죠. 지금 갑자기 귀신으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낮추면 오히려 얼굴에 아까 좀 약간 붉은기인데 완전히 예쁜 붉은기도 아닌 그런 붉은기를 좀 낮출 수 있게 됐고요. 여기서 광도 선택해서 주황계를 올려주면 이렇게 얼굴이 좀 더 밝아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보정해도 충분히 화사하게 보정을 할 수 있죠. 좀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뭐 활기나 채도를 더 올려줘도 사진은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쵸? 활기와 채도 전체적인. 자, 결국은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되게 밝고 화사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빛의 조건, 이 빛은 어떤 빛이었나요? 완전히 순광이에요. 그쵸? 빛을 이쪽으로 비추고 있는 경우는 인물이 주인공이 된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배경이 주인공이 되게 촬영하시면 충분히 또 괜찮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름에 사진이 잘 나와요.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만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강렬한 빛들이 아주 훌륭한 반사광들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다 보면 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흐린 날 찍는 것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면서 좋은 사진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 거니까 자, 빨리 할게요. 자, 뭔가 하면 자, 우리 역광을 찍고 역광도 나왔고 배롱꽃도 나왔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좁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뭐 요 인물의 느낌이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애매하죠? 여기서 저는 앵글을 조금 낮추고 뒤로 빠집니다. 그쵸? 이거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조금만 뒤로 빠져서 하게 되면. 그리고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얀색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루기가 되게 힘들었다고요. 어제 일광도 너무 셌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를 뭘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려서 찍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밀당하는 건데 여기 하늘까지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이 공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진 찍을 때 흰색 공간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뺄 수 있죠. 내가 빼려면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뺄 수 있다. 물론 이제 빛의 방향은 조금 달라졌지만 흰색 하늘, 그쵸? 여기 아래쪽 바닥, 이걸 최소한 얼굴 어둡다고요? 얼굴은 밝힐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여기 빈 공간들 많잖아요.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그쵸? 어떻게 채우냐. 그리고 이 공간은 내가 뭘 원했냐. 배롱꽃도 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그쵸? 뭐 이 사진도 좋은데 이 공간을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 여기가 밝게 되니까 힘이 빠져서 이게 달아납니다. 물론 자, 이 공간에서 내가 뭐 밝기 조절하고요 하게 되면 이제 다 살아나는데, 그쵸? 배롱꽃도 역광에서는 꽤 예쁘게 살아나는 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내가 이제 굳이 할 때는 자,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브러쉬 사용해서 노출 낮춰서요 이 부분을 칠해줘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닷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닷징. 이렇게 어둡게 이 부분만 이렇게 어둡게 해주는 걸 닷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필름 때부터 이거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닷징을 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내가 찍을 때부터 이 공간을 어떻게 통제해가지고 되도록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쵸? 다르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뭐 주변에 벽돌이라든지 나무로 공간을 또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나왔다. 자, 볼게요. 근데 어제 예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찍고 싶은 게 배롱꽃이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담으려면 여기가 빌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때 제가 자동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 누르면 다 살아나죠. 이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지금 이 공간은 우리가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면 오히려 여기는 지금 괜찮은데 자, 이 하이라이트 공간을 내가 밝은 영역만 낮추면 이렇게 살아나요. 그쵸? 이런 공간에 잘 보일 필요가 있다고. 여기가 너무 어두우면, 너무 밝으면 사진의 집중력이 사라진다. 그쵸? 그래서 밝게 화사한 건 좋은데, 물론 뭐 이 사진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날아가는 경우는, 근데 아까 밝은 영역 낮춰도 이렇게 되면, 자, K 눌러가지고요.
K가 브러쉬예요. 브러쉬로 아까 말씀드렸던 버닝, 필름 때 했던 이런 버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좀 어둡게 해주면 좀 더 분위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집중이 인물에게 돼요. 너무 새카맣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찍을 때 잘하면 좋은데 여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찍는 게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하늘도 제어해야 되고 지면도 제어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버닝을 해서 좀 어둡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하이라이트가 날라갔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실 이 사진은 의미 필요 없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찍으면 노출을 바꿔서, 즉 브라켓팅 촬영입니다. 연사로 찍는 거예요. 따다닥 세 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연사로 세 장 찍으면 이렇게 다른 노출의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HDR 합성하시면 안 되고요. HDR 하시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되게 이상하게 겹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 이유는 나중에 찍고 이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서 살릴 수 없다라고 하면 어두운 사진에서 여기 가져와 가지고 여기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포토샵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원본을 잘 찍는 게 중요하지만 보정을 좀 배우면 내가 여기서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찍겠죠.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찍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정과 나중에 촬영이 이제 서로 선순환이 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촬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보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성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